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있었죠. 뭐 대략 그냥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최재성 정무수석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의 그 재산 중에 보면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재산 중에 보면 그 본인이 주로 살았던 경기도 남양주 거기에 임야를 산 게 있습니다. 임야를 샀는데 그게 대략 한 340평쯤 됩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평소에 숲속에 집 한 채를 짓는 게 소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최재성 정무수석은요. 작년 4월달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렇죠? 송파을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송파을에 출마했을 땐 송파을에 전세 아파트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고 그러다가 8월 달에 정무수석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월간 뭐 송파 그 아파트에 살았겠죠. 그리고 8월 달에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이 땅은 정무수석이 임명되기 전에 그 샀다고 하거든요. 뭐 본인 얘기로는 뭐 5월 달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매매가 완료된 시점은 작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계약해서 11월에 등기 이전을 하고 뭐 중간에 뭐 중도금 치르고 뭐 전금 치르고 뭐 했겠죠. 이게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샀는데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에 1119제곱미터.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3억 420만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뭐 이 지역은 뭐 특별히 뭐 투기 목적으로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네요. 주변 뭐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 물어보면 거기는 정말 외진 땅이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경기도 왕숙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된 도시하고도 직선거리로 무려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서 만약에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30분 정도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워낙 그 외진데라서 뭐 개발 뭐 이 가능성 없다. 뭐 그거는 뭐 맞다고 쳐도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관사입니다. 청와대 관사. 잘 아시죠?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흑석 김의겸 선생. 금방 떠오르시죠? 김의겸 선생. 무슨 얘기냐면 김의겸 씨가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자 자기 집을 팔고 그 판 돈에다가 은행 대출을 10억 훨씬 이상 받아서 25억 넘는 돈으로 2018년 7월 달에 관사에 입주하고 나서 흑석동에 상가주택을 산 거 아닙니까? 25억 7천만 원에.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게 투기 아니냐? 근데 뭐 김의겸 씨 투기다. 그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 본인이 만약 거기서 살라고 했다면 왜냐면 25억 7천만 원에 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아파트 2채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글쎄 뭐 2채를 얻으니까 뭐 투기라고 할 수 있겠네. 그거는 한 채만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투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본인이 뭐 흑석동에 저도 흑석동 그때 가봤습니다. 몇 구역 몇 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가봤는데 저도 바로 그쪽으로 좀 옮길까 집을 옮길까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뭐 이제 똑같습니다. 저는 뭐 상가를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대지 지분을 사서 그러면 이제 거기 재건축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는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한 집을 샀을 겁니다. 한 집을 사서 한 채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투기냐? 뭐 애매하죠. 근데 이제 우리 흑석 선생은 2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은행 대출까지 거액을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샀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집을 팔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사고 자기는 관사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죠. 청와대 관사. 청와대 관사는 뭐 사실상 공짜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말이 관사 재테크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관사 재테크. 자, 이게 왜 문제냐면 똑같죠? 최재성 정무수석하고 똑같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도 송파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것 그걸 빼서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본인 말로는 일부는 대출받은 거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는 뭘로 있을까요? 뭐 그냥 은행 예금으로 뒀을까요? 뭐 보나마나 뭘 했겠죠. 재테크를. 무슨 ELS에 넣는다는 게 무슨 펀드에 넣는다니 어디에 넣는다니 하여튼 재테크를 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관사에 산다. 그러니까 자기 집 팔아서 재테크하고 자기는 사실상 공짜인 청와대 관사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관사 재테크죠. 뭐 다른 게 관사 재테크입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대출을 갚았느냐 대출을 새로 일으켰느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 관사 재테크다. 근데 관사가 뭐가 문제냐면 자, 그럼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사를 주는 게 정상이냐?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청와대 관사는요, 보통 청와대 경호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될 때 뭐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데가 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될 일 거의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과거의 정무수석이나 대변인들도 대개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김의겸 씨나 아니면 이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사 재테크를 허용했다. 더군다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나간 뒤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똑같은 관사 재테크를 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글쎄 여기에 불법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사 무슨 규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위공직자가 저거는 좀 반칙 아니야? 왜냐하면 관사에 살 수 있는 그 기준에 미흡한 것 같고 그렇죠? 미흡하죠. 경호실이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 아니 경호실에 이 최재성 정무수석 때문에 그 관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만약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라면 관사는 사실상 공짜인데 관사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 집은 팔거나 해서 그 돈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 다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그 자리를 정무수석이 가로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사 재테크고 이것이 공정과 정의에 배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뭐가 문제냐 내가 원래 숲속에 집 한 채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그런데 아니 원래 그러니까 바깥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돈 남아서 거기에 가서 3억 원어치 무슨 임야를 샀다. 자기 원래 살던 원래는 가평 출신이라고 하네요. 근데 주로 이제 남양주에 살았다는데 그 남양주에서 삼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겠다 그래서 그거 누가 말리는 거 아니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관사에 정무수석이 들어가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했다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관사 재테크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됐던 일인데 그걸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했다. 글쎄요, 이게 정말 후한무치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 있으면 들이대봐 이런 식의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김의겸과 다른 게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단히 우선 청와대 관계자가 관사에서 사는 것 경호실 직원 외에 관사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게 관사 재테크다. 자기 집을 자기 전세 아파트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궐선거에서도 또는 LH 투기 의혹 이런 게 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불법 있으면 불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행동들을 청와대부터 이렇게
멀쩡히 하고 있으니 자 국민들한테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그냥 어떤 곳은 미담으로 썼고요. 어떤 곳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곳이 있던데 문제라고 쓴 곳이 딱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 정도밖에 없더군요. 글쎄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왜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달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